자, 우리가 방금 본 것이 음원. 그죠? 음원에서 총 에너지, 그걸 음력이라고 써요. 그죠? 시간당 총 에너지이기 때문에. 음력, 파워죠. 그죠? 이것이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R만큼 떨어진 지점이면 이게 총 구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음 강도. 이건 단위 면적당 에너지예요. 그죠? 음의 밀도. 그러니까 음 세기, 음의 강도. 그래서 음의 강도, 음의 세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음 강도. 근데 이때 압력 에너지도 표현이 되죠. 그죠? 음압. 음압. 이것은 에너지의 총 양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것은 양적 개념이고, 총양. 이것은 형태. 그죠? 형태가 압력 에너지로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냐? 압력의 세기가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우리의 귀에 자극을 주는 것은 바로 음압 형태로 줘요. 그죠? 탁탁 두드려, 고막을 두드리는 형태로 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크기가 압력이 얼마만큼 따당 때리느냐? 물론, 이거와 이거 관계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많으면 세게 때리겠지만, 그래서 이것이 음의 크기를 갖다 우리가 음압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음압 수준. 이것이 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음압과 직접 귀가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압 수준, 보통 사운드 프레셔 레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SPL, 사운드 프레셔 레벨, 음압 수준, 그렇게 얘기하죠. 음압 수준. 또는 레벨 오브 프레셔. 그래서 LP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책을 보면. 그렇죠. 우리가 느끼는 건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죠? 요까지가 우리가 방금 전에 전 세션에서 우리가 얘기한 걸 정리한 거고, 거기서 우리가 뭘 보자고 그랬냐면, 뭘 본다고 그랬냐면, 바로 요거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요거와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는, 이 음압 크기, 음압 수준의 크기, 감각, 그걸 데시벨로, 우리가 이제 몇 데시벨 얘기하는데 이 데시벨로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 두 가지를 풀어보겠다고 했어요. 그죠? 그걸 먼저 첫 번째 거부터 한번 보죠. 첫 번째 거에 보면, 이 형태를 여기에서 나온 에너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트는, 그죠? 음력은 뭐냐면, 시간당 총 에너지죠. 그죠? 그죠? 에너지.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전달되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공기 분자를 탁탁 쳐갖고 가요. 그죠? 공기 분자를 매우 여러 개를 치긴 치지만 공기 분자를 탁탁 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죠? 결국은 이 에너지가 어디다 대고 일을 하는 거냐면 사실은 그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부터 전달되는 때까지를 생각해 보면 이 에너지는 F 곱하기 D 나누기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F라는 것은 힘이고 그것은 하여튼 그 힘을 받는 물체나 물질이나 그것이 이동된 거리. 이것이 에너지예요. 그죠? 이렇게 되죠. 그죠? I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I는 총 에너지 나누기 총 표 면적이에요. 그죠? 에어리에요. 그죠? 그렇죠. 그죠? 9 같은 경우 4파이 R 제곱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W는, 여기에서 풀어보면,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 그리고 T로 나누고, 이걸 A로 나누고,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걸 정리해보면, A분의 F 곱하기 T분의 D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단위 면적당 작용한 힘. 이게 바로 압력이죠. 그죠? 이게 바로 압력이고, 시간당 이동한 거리. 뭐가? 분자가 평균적으로, 공기의 분자가 시간당 평균적으로 이동한 거리. 이게 바로 분자의 속도죠. 그죠? 속도. 그죠? 공기 분자의 속도입니다. V죠. 그죠? 그래서 I는 P 곱하기 V로 표현돼요. 그죠? 그래서 P가 하나 관계가 나왔죠. 그죠? 이 공기가 이동한 분자의 속도, 공기 분자가 이동한 그때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또 힘과 관계를 보면, F는 MA죠. 그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죠? MA고. A라는 것은 시간당 이동한, 속도의 변화량이죠. 그죠? 변화죠. 그죠? 이렇게 표현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V라는 것을 갖다가 놓고 거꾸로 풀어보면, V는 F 나누기 M. 곱하기 T인데, T를 갖다 밑으로 넣어보죠, 이렇게. 일단.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공기 분자가 이동한 평균 속도는, 그죠? 속도는, F 나누기 MA로, M 나누기 T.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이것만 풀면 돼요, 그죠? 매스만 풀면 돼요, 그죠? 총 매스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관념적으로 풀어보죠. 매스는 어떻게 푸냐면 보통 우리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화학적인 요인을 풀 때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M은 밀도 곱하기 총 부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는 속도가 아니고 부피입니다. 볼륨, 그죠? 볼륨. 이 볼륨, 그러니까 부피는 또 어떻게 표현되냐면, 밑면적 곱하기 높이에요. 그죠? 그죠, 그죠? 밑면적 곱하기 높이로 표현돼요. 그런데, 이 높이가 매우 작을 경우, 그러니까 총 우리가 부피를 이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여기서 소리가 퍼져서 R만큼 간 지점, 그 지점에서 R만큼 간 지점에서 조금 더 갈 때, 그러니까 R1만큼 지나갔을 때, 그때. 그러면 이 에너지가 어떻게 지나갔냐면 여기서 요 안에 구에서 순간적으로 퍼져서 요 바깥에 빨간 구까지 가겠죠, 그죠? 갔는데 이걸 굉장히 작은 국소의 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작은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요 에어리어하고 요 에어리어의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죠?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의 볼륨은 사실은 요거와 요 안에 에어리어와 요 바깥의 에어리어의 그 차이일 텐데, 저 평균일 텐데, 사실은 이건 그 R만큼 떨어진 점에 A라고 놓고 봐도 이 바깥의 A1과는 거의 같다고 놓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차이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A라고 놓고 보고, H는 요거예요. 그죠? 그때 극소의 작은 점, DH 정도 되겠죠. 그죠? 하여튼 극소의 작은 점, 작은 거리.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볼륨이라고 놓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고 보면,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넣고 보면, 매스는 밀도 곱하기 에어리어 곱하기 H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그죠? H는 이동한 거리, 요까지 이동한 거리입니다. 근데 이동한 총거리니까 뭐가 이동한 거리냐면 사실은 소리의 에너지가 이동한 거리예요. 이걸 여기에 대입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죠. F 나누기 M 대신에 밀도, 공기의 밀도, 에어리어, H 나누기 T.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여기에서 요 부분. 이게 뭐예요? 단위 면적당 작용한 힘, P죠, 그죠? P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거는 P, 그죠? 나누기 밀도, 그리고 H 나누기 T예요. 시간당 H, 이동한 거리, 뭐가? 에너지가, 소리의 에너지가 이동한, 거리가 H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T로 나누면 바로 소리의 속도가 나옵니다. 소리의 속도. 그렇죠,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속도, 눈에 보이는 물질, 그러니까 존재하는 물질의 이동한 거리는 보통 V로 표시하고,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그 속도는 보통 C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그죠? 빛의 속도라든가 소리의 속도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즉, 공기 입자가 이동하는 속도는 소리 압력, 에너지 나누기, 압력 나누기, 밀도, 그리고 C로 나누면 그 관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아까 I는 이렇게 풀렸었죠, 그죠? I는 P 곱하기 V라고 했었죠, 그죠? 압력 곱하기 공기 분자의 평균 속도다 그랬어요, 그죠? 거기다가 이걸 집어넣어보면 P 곱하기 P 나누기 rho C. 즉, P의 제곱 나누기 rho C가 됩니다. 그렇죠, 그죠? 이와 같이 풀었는데, 이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76페이지, 78페이지 유인물에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자세히 풀어놨어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실제 우리가 사용한 식은 뭐 복잡한 식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물리적으로 푼 거예요. 물리적으로 푸는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풀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그죠? 어떤 식으로 봐도 이건 뭐 누가, 개념을 설명한 거 아니고 그냥 수식을 쭉 풀어서 보니까, 물리적으로 풀어보니까, I는 바로 밀도 제곱 압력 제곱 나누기 밀도와 소리의 속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그죠? 이 관계는 그냥 그렇게 물리적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풀렸고요. 즉 우리가 아까 지금 이 점을 풀려고 그랬죠, 그죠? 이거 I와 P와의 관계. 그래서 I는 압력 제곱 나누기 로스다. 결론만 알아도 됩니다. 결론만 알아도 되는데. 진짜 우리가 나중에 소리를 관리하고 싶다, 또는 소리의 특성을 이해해야겠다.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공기에 뭘 두드려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이 눈 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양의 개념도 그렇고, 그러려고 한다면, 이것이 왜 이렇게 풀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연습을 해보고, 또 풀어보고 그러면,
결국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달달달 수식을 외울 필요 없어요. 사실 찾아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렇게 가는지, 이게 총 뭘 의미하는지 꼭 한번 훑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음력, 강도, 압력, 이 관계를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기본이지만 이것만 알면, 이거와 지금 하나 더 하고자 하는 우리 크기 개념, 소리의 음압 수준, 그죠? 소리의 크기, 음압 수준, 이것만 알면 이게 네 가지예요. 그죠?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지금 그걸 다 했기 때문에 관계식으로 오늘 이 세션에서는 이거 하나 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는지, I와 또는 P와 크기 개념, SPL, 레벨과 에너지, 레벨과 P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알아본다고 했죠. 그죠? 그것만 알면,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이 관계와 이 내용만 이해하고 있으면 소음의 반 이상은 끝난 겁니다. 그거로부터 모든 것이 유도되고, 관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유의해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크기 개념을 한번 볼까요? 크기 개념은, 크기 개념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인간의 반응이죠. 그죠? 생물체, 인간도 생물체인데, 생물체의 감각, 느낌이죠. 그죠? 우리 감각이죠. 소리의 크기죠. 감각, 센세이션. 이 센세이션은, 외부에서의 자극에 반응을 하게 되는데, 감각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냐면, 이런 관계를 보인다고 그래요.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면 에너지가 크면 감각도 크게 느끼긴 느끼겠죠. 그죠? 근데 이게 어떤 관계냐?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이상이 있어야 느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소리가 아주 작은 소리. 아주 작은 소리 못 듣죠. 그죠? 감각이 없죠. 그죠? 또는 피부에 자극을 준다. 피부에 자극을 주는데 정말 가느다란 무슨 뭐 명지털 하나 뽑아갖고 훅 찌른다. 못 느끼죠. 그죠? 모르죠. 그죠? 느끼는 아주 하여튼 최소한의 에너지가 필요한 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역치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스레시홀드라고 얘기하는데. 그죠? 감각의 스레시홀드가 있어요. 이 스레시홀드는 나중에 쓰기도 하고. 역치. 이걸 보통 우리가 I0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 에너지 이상이 있어야 듣는다. 듣게 되면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센세이션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되게 이런 식의 반응을 합니다.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너지가 조금만 줘도 감각을 굉장히 크게 느껴요. 조금한데 바느질 하나 탁 들어있다. 깜짝 놀라죠. 그죠? 소리가 탁 나죠. 그죠? 그렇게 느낍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점점 우리의 센세이션은 점점 똑같은 에너지를 줘도 우리가 느끼는 크기는 감각은 점점 적어지죠. 그죠? 사탕도 마찬가지예요. 사탕 하나 먹으면 굉장히 달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먹으면 첫 번째 하나 먹은 거에 2배가 되진 않죠. 그렇죠. 그보다는 좀 줄어들죠. 그죠? 3개째는 별로 뭐 그렇죠. 그죠? 4개째는 조금 맛있죠. 그죠? 5번째는 조금 달죠. 그죠? 나중에 사탕을 한 50개 먹으면 감각이 없어지죠. 그죠? 그죠? 양을 하나 더 늘려봐야 감각이 없죠. 그죠?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주 쉬운 예로 바늘을 찔렀다. 바늘로 하나 쿡 찔렀다. 아우, 굉장히 아프죠. 그죠? 아무것도 안 줬을 때 있다가 감각이 없다가 바늘 1개로 찔렀다. 그러면 굉장히 아프죠. 그죠? 2개로 찔렀다. 어우, 굉장히 아프죠. 그런데 2배는 아니에요. 2배는 아니에요. 3번, 4번, 4번, 바늘로 한 100번 찔렀다. 100번 찔렀고, 또 101번을 찔렀다. 한 번 더 찔렀다. 뭐, 찌르나 마나. 그죠, 그죠. 거기서 거기죠, 그죠. 감각이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즉, 이걸 보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S는 상수 하나 두고, 지수함수로 바뀝니다. 로그 함수로. 지수함수가 아니라 로그 함수로. 그죠? 인텐시티의 로그의 이 K라는 것은 기울기겠죠. 그죠? 어떤 거는 이렇게 되고, 어떤 거는 이렇게 되고, 어떤 거는 이렇게 되고. 감각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죠? 소리냐, 이게 통증이냐, 빛이냐, 맛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겠죠. 그죠? 하여튼, 우리의 감각은 외부의 자극, 강도, 자극의 세기, 에너지의 세기에 비해서 우리의 감각, 느끼는 것은 로그 함수로 반응을 한다. 이것이 생물학자, 여러분들 보면, 베버와 페우너라고, 그 내용은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유인물을 8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죠? 인체에 대한 감각, 자극과 감각이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귀부터
귀가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듣나, 그거부터 보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 세션을 마치고 아마 이어서 해야 되겠네요.